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표적인 자사고인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가 지정 취소되면서 우리 지역의 자사고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우선 북일고등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기간을 연장하긴 했지만 교육감이 자사고 평가 과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자사고 재지정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당초 출연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회 일정상 참여하지 못한 점을 공지합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세종시의회 의원이자 교육학 박사이신 윤영권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영권 의원입니다. 네, 동아대학교 이학춘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이학춘 교수입니다. 네, 대전대학교 김동섭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대 김동섭입니다. 네, 우선 준비된 영상 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자사고인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가 지정 취소되면서 우리 지역의 자사고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상산고는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산고 사태를 보면서 이것도 우리도 절차에서 이게 공정하게 제대로 했는지를 다시 또 이게 들여다본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네, 자사고 재지정 사태 때문에 요즘 매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주 상산고등학교 재지정이 취소되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해운대고까지 취소되면서 지금 학부모들도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인데요. 먼저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전국적인 상황도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지금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 큰 영향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이러한 자사고, 특목고 이런 것들을 좀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후속 조치로서 이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철학적 고민을 하고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손을 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자원이 없고 사람만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강소국이에요. 한 1,700만 정도가 되는데 네덜란드 교육을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윤리교육만 시켜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이 학생이 재능이 얼마나 있는지를 재능 발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되면 이 학생의 인적성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진로를 부모님하고 결정을 거의 해요. 네. 그래서 이 아이한테 맞춤의 교육이 들어간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아이가 이공계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문과적 기능이 있으면 거기에 맞도록 분류를 해서 미래의 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미래 사회가 크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 발전하고 변화하는 그 사회의 인재를 공급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교육 목표가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의 적성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6년 동안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 아이 관찰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에 맞게 분류를 해서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대학 갈 사람, 고등학교 갈 사람, 또 인문계 갈 사람, 농업 할 사람 다 이걸 분류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또 추후에 이런 아이들이 상당한 재능이 또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미래의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직군끼리 경쟁을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공부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자사고 같은 경우 바로 그런 거거든요. 특목고가 똑같은 겁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 또 마이스터고 같은 데 가서 공부할 사람, 좀 뛰어난 학생들끼리 직군별로 성적별로 모아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준비해 주는 건데 지금 이 대통령께서 이런 과연 외국의 사례나
이 변화하는 미래 시대에 교육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과연 이러한 공약을 하셨는가? 저는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다양성이 중요한 시대인데 좀 그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다. 아마 그런 취지로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재지정 취소 사태에 대해서. 자유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그 취소가 그 대통령의 공약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자사고가 만들어졌는데 자사고가 만들어질 때 당초에는 지덕체를 그 강화해서 전인적인 인격을 갖춘 이제 그 인재 양성을 좀 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짠다든지 아니면 학사 일정을 짜게 돼 있는데 실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변질됐습니다. 즉 자사고가 학원화돼 있는 것이죠. 아주 정말 학교란 이름을 가지고 학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정을 취소하든지 유지하겠다 이런 이제 그것이 최근에 이제 지정 취소로 나오다 보니까 논란이 돼 있는데 우리 성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네덜란드라든지 독일이나 이런 뭐 교육제도는 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세계 최강국이 돼 있는데 이 힘은 이제 교육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을 정치권에 좀 해줘야 되는데 특히 오늘 다행히 좀 성 의원님 나오시고 국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국회에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터지는 것입니다. 길거리 박해만 가출한 청소년처럼 나왔기 때문에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은 일을 안 하고 지금 세비 받기 때문에 퇴학 처분을 시키려고 그래요. 퇴학 처분 위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론은 동의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 좀 국회에서 좀 제대로 일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국회도 물론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일단 자사고 재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본래의 취지를 좀 벗어난 게 아니냐 이렇게 아마 보시는 것 같고요.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어갈 때 철학적 고민을 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선명하게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여러 공약으로 해놓은 것을 무리하게 실행하려고 하다가 보니 이 교육이 혼란이 와요. 바로 그 지금 점입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외국에 보면은요 2000년 전에 만들었었던 이 교육의 프레임이 그대로 가고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플라톤이라고 하는 참 성인 같은 교육자가 있었잖아요. 이분이 일반 평민들은 체력을 잘 길러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 공직에 있는 군인이나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 체력 플러스 예술 분야 이런 부분을 공부해야 한다 그랬고 또 철학을 하는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요소에다가 철학을 꼭 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 고등학교 학생들 3학년이 돼도 매일 하루에 두 시간씩 체육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체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 부분은 오늘 네. 그러니까 자사고 문제. 자, 그래서 제가 문제고. 드리는 말씀이 이런 여러 가지 철학에 서 있는데 자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자율성을 주고 또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좌우를 떠나가지고 만들어서 프레임이 서 있으면 변함없이 가야 되는데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전교조 출신들의 이 교육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걸 지금 이걸 좀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명박 박근혜 아니 정부에서 그건 너무 심해요. 교육 철학이 부재했습니다. 교육을 망쳐놓은 거예요. 좀 이제 와서 바로 잡자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자사고 취소에 대한 그것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그 시작 부분이라서 조금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또 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교육 문제는 사실상은 이제 정치적인 중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교육의 다양성이라든지 특히 법을 본다면은 이제 법의 어떤 그런 그 영소성이라든지 법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문제의 초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교육감에게 자사고의 지정 취소가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 작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교육감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지정의 취소에 있어서 권한을 공유한다라는 것이 작년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이제 서울시에서 자사고 취소했을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작년에 판례가 나왔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과연 자사고 평가에 의해서 자사고 자체를 우리가 취소할 수 있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냐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면은
이 자사고 평가라는 것은 자사고 자체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어찌 보면 잘하는 부분 잘하게 못하는 부분 보완의 의미지 잘못한 데에서 그냥 그는 취소한다. 이 문제는 그러면 수많은 피해자 생길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자사고 문제라는 것은 교육감에게 바로 자사고 취소의 권한이 없다. 또 평가에 의해서 자사고 자체를 갖다가 존재의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봐서 대법원판에 딱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작년 대법원판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다시 제기하니까 이렇게 이제 국민들도 혼란하고 일반 뭡니까 특히 자사고 학부형들, 자사고 학생들도 얼마나 혼란하겠냐 이런 면에 있어서 교육적인 면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냐. 네, 알겠습니다. 예, 김동석 교수님. 예, 오늘은 사실은 논점이 우리 자사고가 왜 필요할 것이며 또 왜 지정 취소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 현재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교수님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자사고가 우리 자사고를 하면서 지금 모든 국민이 과연 모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평등하게 균등하게 지금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등지상주의, 편가르기, 줄 세우기 모든 학과목들이 입시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폐해가 나온 거고 그런 특목고 자사고의 운영에 따른 그 일등지상주의가 결국은 대학까지로 이어지고 그것이 사회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그 소득 불평등, 그다음에 신분의 불평등까지 나와버리고 부의 불평등까지 치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제대로 적용을 하고 인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이 100년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아이들한테 우리의 미래를 잘 컨트롤하고 잘 가르친다고 한다 하면은 미래를 지향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고 한다 하면은 지금과 같은 자사고의 폐해는 뜯어 고쳐야 된다고. 교수님 생각할 때 평등의 의미를 뭐라 생각하세요? 기회균등의 원칙에 동일한 선상에서 봐야겠죠. 예? 동일한 조건, 동일한 선상에서 봐야 되는 평등은 것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과정의 평등이 있고 네. 결과의 평등이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문재인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죠? 네. 그러면 가정의 평등을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클래스에 수준이 다른 애를 예를 들어서 학습하게 할 것 같으면은 가정의 평등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 또 똑같은 결과를 나온다. 이 또 문제 있단 말이에요. 교수님, 한 가지 좀 약간 잘못 짚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수월성인데, 그 수월성 교육인데 그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좀 전에 예를 들었어요. 우리 성 의원님께서 네덜란드 예를 들으셨고 윤 의원님께서는 독일 예를 들으셨어요. 그런 교육 자체가 선진화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돼 있는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직업이라든가 빈부격차에 대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것들이 잘 돼 있는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좀 전에 말씀하신 교수님의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인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부의 심화가 돼 있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대기업 일방도 우리 서민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때문에 그런 교육받을 권리를 최대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아이들한테는 기회균등을 주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사고가 교육 기회균등이 없고 일반 학교가 교육 기회균등이 있다라는 얘기는 논리 비약이죠. 즉 말해서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의 다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번에 자사고 문제라는 것은 정치의 중립 문제가 사실은 헌법 가치거든요. 네. 31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면은 그 평가 바뀐다? 그러면 또 자사고 자체를 취소된다? 이런 부분은 헌법적 가치 위반이다. 네, 그런 한 말씀 알겠습니다. 드리면, 네. 그 정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쟁점을 좀 들어가 보죠. 저희가 사실은 뭐 처음 시작된 의견을 여쭤봤는데 이게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는데 이 사실 이 쟁점 중에 하나가 이게 교육청마다 기준이 좀 달라요. 이번에 상산고 같은 경우에는 80점이 기준이고 엊그저께 이제 충남교육청인 천안부교구 같은 경우는 70점이 기준이었단 말입니다. 또 교육감마다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또 성향에 따라서 또 판가름이 또 달라지고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일각에서는 또 이게 짜맞추기로 재지정 취소하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 의원님.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모든 학생의 능력이나 재능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과 학생의 각각에 맞는 능력과 재능에 맞도록 우리가 교육을 좀 다변화하고 다양성 있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시도를 하는 와중에 특목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자사고에 대한 평가 기준이 이렇게 들락달락해서는 안 돼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상관없이 하나의 기둥을 잡았으면 그게 100년을 바라보고 200년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서양에서의 고등학교까지 교육은 체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게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자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의 다양성 중에 하나입니다. 2,300개의 고등학교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한 40여 개 정도밖에 안 돼요, 자사고가. 33개. 33개인가요? 네. 그래서 이런 학교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자사고 42개, 42개.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면 교육 설립자의 철학이나 또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 또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열정과 또 교육 방법,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정이 된 건데, 이런 것들이 교육감만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점수가 바뀌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명박 대통령 때는 60점인가 이렇게 돼 있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 때는 70점이었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60점까지 내려갔다가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70점과 80점 사이까지 이 레인지를 넓게 뒀단 말이죠.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점수를 줄 때 이 기본 점수와 또 이 바닥의 점수와 제일 하이 높은 점수의 기준차에서 가장 기본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감들이 마음껏 자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10점씩 차이를 두다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자사고가 취소가 안 됐는데 이 상산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설이 좋더라는 거예요. 교수진도 좋고 아주 명문고예요. 그래서 경쟁도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건데 다른 교육감의 기준으로 보면 다 통과가 됐는데 전북만 탈락을 했어요. 이게 과연 교육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이게 우선 교육감들끼리의 형평성도 안 맞는 이러한 행적을 해놓은 것이 이 피해가 어디 갈 거예요? 아이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점 잡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부가. 네. 그래서 이거부터 손을 좀 대야 된다. 네, 윤 의원님. 전라북도 교육감 전북 도민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세종교육감 세종시민이 뽑았는데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70점, 60점 규정하는 것 맞지 않습니다. 각 시도별로 여건이 다릅니다. 교육 여건이 다르고 생활 수준 다르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상산고 하나뿐인데 상산고는 전국 단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기준치를 높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79.61 아주 아쉽게 0.39 정도 차이 나서 좀 탈락 위기에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60점, 70점 규정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교육감이 재량권으로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이 교수님 말씀에 뭐 대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에 대한 권한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이게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의 교육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칙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 평가 잠깐 평가할 때 오늘 초점 잡고 좀 흔들리는데 토론에 자사고가 애초에 자율권을 주어서 학생들이 전인적인 학생으로 인재 양성을 하는 그런 학교로 되느냐 했는데 평가를 해보니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즉 뭐냐면 학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사고 같은 경우는 1인당 그 수업료가 등록금 포함해서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일반계나 일반 사립고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고 이마저도 이제 앞으로 등록금이라든지 수업료도 면제해주겠다, 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유독 자사고만 지금 1,000만 원 이상 내고 있고 상산고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받아가지고 학생에게 쓰인 돈이 250만 원에 평가가 돼 있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감점도 감사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은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점이 있어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결정적이 된 것인데 이런 부분 이제는 시도 교육감 지방자치 찾아갔지 않습니까? 교육자치 있지 않습니까? 지방 정부, 지방 교육청에 이것을 권한을 위임해 마땅합니다. 이게 정부에서 통제하는 것은요, 과거 히틀러의 나치식입니다. 이게 네, 1등을 위한 제가 교육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 우리 법을 본다면은 법률 규정하고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아까 그 교육감에게 이제 자사고 지정 취소가 있냐, 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면은 그 마지막에 91조의 그 조항에 볼 것 같으면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동의 부동이 아니 뭡니까? 그러니까 협의의 성격이 뭐냐? 그래 작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면은 협의란 것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즉 말해서 교육부 장관의 동의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 대법원 판례가 바뀌기 전에는 시도 교육감이 전적으로 100%의 자사고 취속이 없다라고는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그 자사고 부분에 대해서 평가 기준 말씀하셨는데 제가 평가 기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입니까? 봐주시죠. 자, 자사고 평가 기준이 2014년하고 그다음에 올해 다 바뀌었습니다. 평가 기준에서 점수가 가중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4년간에 있어서 원래 평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평가 준비하면서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이 26점, 근데 거기에서 30년 바뀌었죠. 보십시오. 교육과정 운영에서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평가 기준과 평가 점수가 바뀔 것 같으면은 그럼 평가를 준비한 것 자체가 당연히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평가 기준을 누가 설정하냐는 문제가 큰 문제 있고 그다음에 평가자를 누가 위촉하냐는 문제 있겠죠. 그런 논란이 없다면은 중립적인 기관의 자사고의 평가를 맡겨야 되는 거죠. 교육감이 평가위원을 선정해 버리고 또 평가 기준도 과거에 비해서 다르게 한다면은 법적으로 본다면은 정치인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가위원들은 지금 학부모, 그다음에 교수, 교사 그리고 다양한 이렇게 형태로 이렇게 구성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죠. 제3의 기관에 평가를 해서 그 자체를 아예 제3의 기관에다 평가자의 맡겨야 위촉은 된다. 누구냐면 시도 교육감이 주는 것 자체가 즉 말해서 본인이 이제 평가도 하고 즉 말해 논란이 소송이 걸릴 것 같으면은 아마 교육감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소송의 당사자가 스스로 평가를 선정한 것 자체는 논란이 법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립적인 기관에 이걸 맡겨야 되고 그다음 평가도 4년 전이라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 그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평가 기준을 결정하면은 지속해야 그래야 계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지 갑자기 룰을 바꿔버리면은 그다음 준비한 것은 어찌 무산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의 영속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네. 그 점이 예, 갑자기 바뀐 건 아니고요. 예, 그 평가 지표라고 하는 것이 저도 봤습니다. 상산고등학교 거 봤는데 그 마이너스 감점된 거는 아마 선행학습 그쪽에서 감사에 걸렸던 것 같아요. 지적 상황에서 마이너스 5점 등하고 나머지 항목별 봤더니 한 서너 개 정도 되더라고 항목이요. 그 재단 관련된 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의 그 자원들을 선발할 때 그런 입학 전형 시스템에 관한 거, 그다음에 수업 커리큘럼에 관한 거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재단에서 전입하는 그런 과정들. 학생들이 내는 그 수업료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점수가 있었는데 몇 가지에서 흔히 말하는 점수는 미달됐어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평가 지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교육자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해당 교육감이 우리 교육부에서 지정해 놓은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 속에서 충분히 교육감의 역량, 교육감의 교육 정책 방향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지금 평가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평가 그 위원들의 구성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하자가 있다. 그거는 사실은 그 본인들이 탈락한 거에 대한 항변의 그런 여지지 전체적인 틀에 봐서는 지금 지방자치, 지방분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 맞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육자치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 동네 아이들은 우리 스스로가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하고 보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요? 좀 전에 말씀하셨죠. 자사고가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자치도 마찬가지로 다양성을 인정해줘야죠. 네, 교육자치도 인정해야 된다. 예, 성 의원님. 교육자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자치는 아이의 능력이나 재능에 따라서 자치적으로 하는 게 맞지요. 또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하는 게 맞고요. 이 교육자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교육을 하향 평준 내리기 위해서 학력 저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지금 상향 평준에 각각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잠재적인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발견해서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 교육을
제도화하고 있는 거고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점수 같은 경우에서 자사고를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을 지금 평등주의로 가자는 겁니까? 평등주의를 지향해가지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공산국가 다 망했잖아요. 우리가 잘 보시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잠재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네네. 지금 그 지역에서 자치하지만 그 자치는 상향을 위한 자치가 돼야 되는 네, 겁니다.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한 가지 간과하신 게 있습니다. 다 상향 평준화되고 다들 영어, 국어, 수학 다 따따따 외우는 암기식 다 교육받아서 다 상향돼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손은 누가 키우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손은 누가 키워요? 외국어 잘하는 아니 그러니까 제 학생들은 말씀은 아니 의원 잠깐만요. 제 말씀은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하셨어요. 좀 전에. 저 마찬가지로 특수 목적고 그 특수 목적에 맞는 걸 하시면 돼요. 그 교육 커리큘럼 해서 아이들을 그 교육시키면 됩니다. 아니 제 말씀은 여기서 특수 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율형 사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한테 역량을 줬더니 그 역량을 다 어디다 썼어요? 천편일률적으로 입시로 다 몰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차라리 그럼 자사고 시정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서 좀 전에 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향 평준화 시키면 되죠. 다 똑같이.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자사고 같은 경우를 폐지해서 일반고로 다 편입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고로 편입시켰었을 때에 이 아이들에 대한 특장점을 개발하고 다 해야 할 텐데 네네. 이렇게 할 무슨 대책이 있나요? 이 정부가 내놓고 있나요? 네네. 예, 없습니다. 방법 있죠. 방법 뭐가 있죠. 있습니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포철, 광항제철, 민족사관고 그런 게 옛날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였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바꾼 겁니다. 즉 자립형 잠깐만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취지는 스스로 그 사학을 설립한 그 취지에 맞게끔 그 분야에 맞게끔 그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특수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대로만 잘 운영을 하면 되고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립형 사립학교처럼 소소하자는 그런 의견이 네, 그렇게 해서 아까 좀 전에 우리 송 의원님 말씀대로 다양성을 주자는 거죠. 조금 이따 다시 본론에 들어가기로 네네. 하고요. 일단 시청자들이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VCR로 담아봤습니다. 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특목고도 있고 일반 예체능 특성화학교에 사립도 있는데 굳이 자사고가 필요할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고교 평준화 제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학교에 다양한 차원에서 도입한 게 자사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도 하고 화나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굳이 자율형 사립고를 하는 거는 오히려 사교육만 부추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 자사고나 외고, 특목고가 특권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선택권이라는 것이 부모의 경쟁력, 경제력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선택권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주어짐으로써 좀 불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네, 학부모들도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과연 자사고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사고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뭐 정말 필요 없는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사고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고 기존 자사고를 폐지했을 때 가치가 뭐냐? 누가 이익을 받고 또 누가 손해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가 분명히 작년에 4년 전 사건에 대해서 판례가 나온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사건 학교들로서는 자사고 제도의 존치를 전제로 한 내실 있는 학교 운영의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종전평가 기준을 기대했다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사고 폐지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와 그다음에 자수 유지했을 때 예를 들어 교육의 다양성이 인정되는데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교육 제도라는 것은 헌법상 본다면 31조에 교육 법률주의란 말이에요.
교육 법률이라는 것은 지방 각 교육감이 마음대로 자사고를 폐지하고 못하고 하는 할 수 없다. 이게 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자사고를 폐지할 거냐 아닐 거냐라는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경우 자사고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미래 지금 현재 자사고는 과거의 기준에 따라서 설치됐기 때문에 이것이 평가 기준이 바뀌어서 폐지된다고 생각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새로 자사고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새로 설정되는 평가 기준, 설립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시간을 맞춰가지고 4년 뒤에 또 다른 평가 기준이 바꾸고 그다음 평가 기준에서 가중치가 바뀐다면 그동안의 자사고라는 것은 법적 안정성 면으로 봐서 문제 있다. 이것이 이제 대법원 판례 입장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논란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고 자체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는 걸 전제라고 하는 거죠. 그 당연한 기존 네. 자사고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와 있거든. 그는 4년 전에 서울시에서 조희영 교육감님이 이걸 자사고를 폐지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년 전 사건이 작년에 이제 대법원 전원 네, 합의위에서 판결이 알겠습니다. 난 사건을 지금 다시 어찌 보면 재생되니까 이게 법적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오늘 토론이 좀 자사고 폐지에 이제 좀 맞추다 보니까 사실 좀 토론이 좀 그 한계가 있는데 아까 우리 성 의원님이 좀 풀어놓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게 본질. 교육은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그리고 삶의 질이 높게 그래서 결국은 행복한 사람으로 되도록 그 학생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뭡니까? 자사고나 지금 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든 아니면 특목고든지 모두가 다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입시 학원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자, 지금 만약에 최근에 이강인 선수라든지 손흥민 선수라든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그 우리 한류를 좀 전파하고 있는 BTS라든지 만약에 이런 그 손흥민, 박지성 이런 사람들을 학원에 넣고 자사고에 넣어가지고 공부만 시켰더라면 나오겠습니까? BTS 안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육의 본질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오로지 명문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방송용어로 적절한 미친 짓입니다.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고 특히 국회의원 정치권에서 이거를 정말 큰 틀에 이거는 이념이나 진보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전인적 교육 이 제도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교육 가지고 안 됩니다. 교육 제도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말씀 주셨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교육의 목표가 행복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미래 인재를 키워서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재를 공급하는 거가 우선 목표가 돼야 돼요. 이게 교육도요 시장입니다. 사람이 출생을 해서 커가지고 그 사회 구성원으로 가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려고 한다면 그 적성과 그 능력과 재능에 맞게 잘 길러가지고 그 분야 가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바로 교육이 다양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서 평준화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다 망했지 않습니까? 공산국가 다 망했습니다. 독일이 평준화에 성공했습니다. 자, 인식이 독일이요? 차이인데 아니, 독일이요. 교육은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자, 됩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자꾸 예. 얘기하시는데 다 독일에도 그 적성과 다 탤런트에 맞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갈 사람 대학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경쟁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꾸 인터프레 하십니까? 지금 우선 그 말씀대로 얘기하시면 말씀 자꾸 듣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하향 평준화하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리고 이 자사고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이 될 때마다 이게 바뀌면 되겠습니까? 이게 큰 원칙과 줄기가 서 있는 것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것이지 기본적 프레임을 흔들라고 있는 게 이게 교육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독일에서는요, 그 고졸자는 포르쉐 타고 대졸자는 찌그러진 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독일은 히틀러가 1등을 위한 교육을 했습니다. 게르만 우월주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1, 2차 대전 일으켜 세계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자, 그런 잠깐만요. 자, 그래서 소수의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전후에 안 되는 반성을 거예요. 해서 전후에 반성을 해서 1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전체 다수를 위한 교육.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이 성공해서 독일은 대학 진학률 35%도 안 됩니다. 70%는 중소기업에 합니다. 우리나라 뭡니까? 70% 이상이 대학을 가고 있어요. 중소기업이 지금 구인난이 25만 명입니다. 네. 청년 알겠습니다. 지금 실업자가 30만 예. 미스매치 않습니까 이게? 자, 예. 그렇다면은 잠깐만,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잠깐만. 예, 저희가 이 지금 교수님 얘기 고등학교만 듣- 졸업하더라도 예. 중소기업에 가서 예. 대기업의 임금 수준 80%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예. 기업에서는 평생학습 체제로 해서 기업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을 때 네. 이게 사회가 제대로 좀 되는 것이 이런 예. 것을 정책으로 해달라는 자, 얘기죠. 예, 예, 이 교수님. 제가 독일에서 박사회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님 생각이라는 말씀은 좀 더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독일의 교육 제도 때문에 히틀러 생겼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다른 토론이고. 저희는 저 자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얘기는 집중했으면 다른 얘기고. 좋겠습니다. 첫째, 예, 예. 자사고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뭐냐? 실제 이제 자사고를 설립한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 있고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수요자 중심으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사고에 다니는 애들이 행복할까? 또는 기존의 일반 학생들이 행복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본다면은 저는 봤을 때는 일반 학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냐? 자사고는 어찌 보면은 유사한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진 애들이 모아놨습니다. 일반 학급이 경우는 다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습에 있어서 교사의 경우에 어느 기준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냐. 그러니까 상층을 한다면 중하층 애들이 학습에 열망이 없겠죠. 그다음 중층 애들에게 중점 둔다면은 상층 애들과 하층 애들이 열망이 없겠죠. 이런 점에 있어서 유사한 어쩌면 능력을 갖춘 수준을 갖춘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자사고라든지 특목고가 충분히 필요한 입장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는 거고. 예, 근데 일반 학생들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는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저희 얘기는 행복의 기준이 뭐냐면 또 자사고 사람마다 다른 학생들이 거고. 얘기가 다 예, 그 빠졌다는 부분 거죠. 사실 학부형에도 빠져버리고 교육은 이 자사고를 갖다 폐지한 것 자체도 교육의 공급권에 중심을 두는데 그래서 그 부분 본다면은 국가가 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는 것은 국가 동료 파트너로서 이제 국가의 교육 인프라를 법인에서 만들어 준 거단 말이에요. 그럼 파트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파트너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수요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 교수님. 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우리 독일의 중소기업들한테 우수한 인재가 많이 몰려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간다. 그게 뭐 1등주의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아마 모르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의 이 파트너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만 보면 완성차의 부품업체의 이득률이 8%고 완성차가 8%고 부품업체의 이득률이 8.2% 오히려 부품업체가 높아요. 중소기업이 튼튼해요. 그러니까 누구든 그 급여나 이런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제계의 생태의 시스템이 우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른 입장 제대로 해달라는 예, 예,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 이야기가 네. 조금 예. 변질된 것, 약 예. 3초 빠지는 것 같은데요. 자사고 좋습니다. 예. 뭐 100번 양보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사고가 애초에 자사고를 지정해 준 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천편일률적인 고교 평준화의 폐해가 있으니까 이제 좀 더 수월성으로 좀 해보자 해서 그 학교에다가 자율권을 대폭적으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럼 그 대폭적으로 자율권을 주고 그런 권한을 줬을 때에는 그 학교만의 아까 말씀드린 다양성, 독특한 것이 있어야죠. 묻어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자사고는 다 천편일률적으로 입시학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입시학원, 아주 입시에 내몰려 있어요. 좀 전에도 우리 상산고등학교가 뭐 감사에 지적당했다는 거 보니까 다들 자사고에 지적당한 그 내용이요. 선행학습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눈 부비면서 졸면서 수업받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자요. 또 게임을 또 일어나서 또 공부 좀 해요. 또 자요. 계속 그런 쳇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사고라고 지정된 42개 학교가 다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다랑에 있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 교육에 있어서 이제 자사고의 어떤 존재라는 그런 부분이 아까 대법원 판례 분명히 명시되어 예, 있습니다. 판례는 저희가 지금 충분히 대법원 들었으니까. 이 자사고 글태에서 예, 예. 문제 있다 해서 제가 문제 없다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예. 자사고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윤 의원 말씀하신 대로 입시 위주 교육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많다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인정해서 문제점 때문에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문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에 있어서 자사고도 교육의 어찌 보면 서비스입니다. 그래 A 서비스 하다가 B 서비스를 해버리면 그럼 거기에는 교사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사고가 폐지 아니다. 그렇다면 1학년 내년부터는 이제 일반고가 되겠죠. 2, 3학년은 그러면 자사가 남아 있겠죠. 누가 가르칩니까? 그러면 또 교사를 또 뽑아야 됩니까? 그러면 기존의 교사는 A 또 가르치고 또 새로운 교사를 뽑을 수도 없고. 교사 부분은 저희가 대전 같은 경우에 서대전 여고가 자사고에서 일반고 전환됐는데 네, 그냥 맞아요. 교사들은 그냥 가르치면 아니, 되지 그래, 않나요? 그건 가르치는 게 예. 아니고 기존 가르치는 과목을 이제 교사가 새로운 과목을 가르치는 아니 과목은 똑같죠. 자사고나 일반고나 가르치는 차이가 이- 많이 아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차등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예, 자사고만 지정해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많은 자사고가 반납했습니다. 스스로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왜 반납했겠어요? 보세요. 우리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자사고를 처음에는 아주 의욕이 넘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정 받아서 해보니까 별반 그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수요, 소비자, 학생 또는 학부모가 그 학교를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보냈는데 그렇게 특별히 뭐 그 학교마다의 그런 특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 천편일률적으로 시장 원칙인 거죠. 천편일률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냥 입시 위주의 그 학생들의 교육과 과정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가능한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스스로. 요번에 그렇다면 자사고 부분도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 자사고 못하겠다. 됐어, 오케이. 수요자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데 국가에서 자사고하지 말라. 여기에서 어찌 보면은 국가가 너무 과도한 재량권의 남용이다라고 보는 거죠. 아까 국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육청이라고 보는 거죠. 예, 불거지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사고를 이제 폐지하다 보니까 특목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자사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폐지되면은 그 인재들이 결국 다 특목고로 몰려갈 것이다. 마치 서울대 폐지론이 서울대 폐지되면 연고대로 몰려가는 것처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형평성 문제를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특목고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예. 하나 하기 전에 우리 김 교수님 여쭤보면 네. 이제 수월성적 측면에서 DJ 때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들의 선택권, 교육의 선택권을 좀 넓혀주고 또 개인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자사고를 허가를 해줬잖아요. 자립형. 네, 자립형으로 자사고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사고에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입시 위주의 경쟁이고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입시 지옥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국민들이 일부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면 자사고 없애고 일반 고등학교로 돌렸었을 때 이 사교육에 대한 이 교육의 이 피해 이거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로 갔었을 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네, 대안이 잠깐만요. 있습니까? 의원님 잠깐만요. 거기서 하는 가지 그거 짚고 있어야 할 거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에서 자사고를 폐지하지 않느냐가 주안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 주안점이 왜 아닙니까? 지금 그러냐면 여기에 폐지하려고 하잖아요, 교육감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그 교육에 담느냐 안 담느냐.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와서 제대로 우리 그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사회 구성으로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양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지 거기에서의 방법들이 하나가 이제 자사고냐 뭐 특목고냐가 나오는 거죠. 왜? 그것이 나가서 나중에 대학을 갈 것이고 그다음에 직업을 선택할 것이고 그 사람 그 학생의 앞으로 삶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학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경제 그 시스템, 산업 시스템 자체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불평등, 편중 뭐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다만 아까 교수님께서 다만, 이제 네. 헌법적 가치를 말씀하시는데 네. 헌법적 가치 속에서는 교육의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 자사고 사태라는 것은 헌법적 가치 중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교육감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니 이거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 지금 자사고 폐지 문제는요. 예. 계약에 대한 위반 문제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맞습니다. 한다 그겁니다. 뭐냐면은 당초 자사고를 설립해 줄 때, 인가줄 때 이렇게 즉 뭐냐면은 선행학습도 하지 말고 본래 교육 목적대로 해달라. 그렇죠. 대신에 등록금 당신들 마음대로 받아라. 이렇게 해서 1년에 1,000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학원화돼 있어 이게. 서울대학 몇 명 가고 명문대 몇 명 가야만 그 학생들이 자꾸 더 채워지니까 저 얘기는- 계약을 저 위반했단 얘기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 문- 잠깐만요. 예. 그래서 학교에 대한 설립 인가권이 교육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취소는 당연하고 이건 초등등 교육법 나왔는데 자꾸 이제 대법원 판례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늘 토론은 그게 아니고요. 계약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분명히 취소하는 건 교육감 맞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기준도 70점이냐 80점이냐 이런 것은 그 지역에 맞게 교육감이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윤 교수님, 교육에 경쟁의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교육에 경쟁의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쟁 있지만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 자율성의 이렇게 정부가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 그러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경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유를 준 것은 경쟁을 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 경쟁이- 일정한 부분 선생님의 능력이나 돈을 대학 대는 입시 경쟁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교육의 목적대로 가자, 본질대로 가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그러면은 지금 교육의 경쟁 요소를 다 빼자는 겁니까? 그러면 뺄수 수학성이라는 없지 말을 하시면 않습니까? 안 돼요. 다만 아까 예, 말씀드린 제가 대로 한번 정리하게 드릴게요.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 여기서 경쟁은 출발선 자체가 같아야 돼요. 지금 출발선이 출발선 틀린 게 자체가 같지 있나요? 않은 상태에서 아니, 출발선이 그러니까 틀린 게 있나요?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적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시면 안 예. 되고요. 자사고에 대해서 학비가 좀 많이 들어가니 유학 보내는 것보다는 여기 보내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보낼 능력이 있는데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부나 아니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나와서 그런 학생들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의 장치를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아니 이런 학생들 갈 곳이 없도록 폐지를 해버리고 제가 돈 잠깐 있는 사람만 말씀을 가라. 정리를 이렇게 좀 말하면 하겠습니다. 안 성 된다는 의원님 거예요.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김대중 정부 때 도입했어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그걸 확대 변형시켰어요. 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그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 제도 도입한 취지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신청했을 때의 그런 사업계획 또는 학사 운영 계획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되는가 안 되는가 제대로 지도 감독 내지는 감시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졌잖아요. 애초에 예, 안 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저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자사고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 교육의 공교육입니다. 근데 지금 자사고를 정부에서 폐지하려고 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사고가 너무 입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수 학생들이 자사고로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반 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좀 덜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게 되고 일반고가 상대적으로 자사고에 밀려서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사실은 자사고를 이번에 폐지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건 제 입장은 아니고 정부의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사고로 인해서 일반 공교육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저는 무슨 자사고 때문에 흔드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러면 이런 어찌 보면 검증이 돼야 되겠죠. 자사고를 폐지하게 되면은 공교육이 살 것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는 검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사고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에 있습니다. 제주국제학교의 경우에는 한 1인당 뭡니까? 1년에 등록금이 한 4,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거기는 뭐냐? 국내 대학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도리 거의 외국 대학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외국 대학을 준비한 것 자체는 비싼 돈을 내고 그는 허용될 만하고 그다음에 국내에 뭡니까 인류 대학을 준비한 것 자체는 문제 있다. 이번에 그 상산고등학교에 보면 거의 한 70%가 의과대학을 준비하는 문제 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 지금 현재 아마 자사고 부모들의 입장이라는 것은 차라리 외국에 보내고 싶은 심정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국내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너무 좀 그하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뭐 지금은 졸업했습니다마는
그 외국까지 보낼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저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사실상 외국에 예. 미국에 주립대학 그 가는 유치원 것 같은 자체를 경우는 도리어 그럴 하나의 생각할 목표로 수 삼고 있죠. 있습니다. 예. 고등학생들이 수학 능력 같은 세계적으로 아주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있는데 실제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갑니까? 의대로 갑니다. 취업 잘 되고 의대로 가다 보니까 기초학문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초학문에 대한 능력이 대한민국이 좀 상위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벨의학상, 노벨 생리의학상 한 명도 지금 배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재정을 들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수한 학생들인데 이 부분이 바로 그런 걸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특목고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잠깐만요. 특목고도 오로지 대학교 들어가 자, 윤 교수님, 어떻게 특목고 외고 나온 학생들이 왜 의대를 갑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자사고 없애가지고 일반 고등학교 만들면 자사고는 계약 노벨상 위반이라니까 나옵니까? 이게. 그분 예, 계약 위반은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걸 없애자는 그걸 것이죠, 질문하죠. 이게. 만약에 계약 위반은 다르면 예를 들어서 그건 자사고 틀린 얘기예요. 자사고를 해결적으로 없애자는 게 아니라 평가에서 계약 위반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폐지한다. 이게 교육감 아니, 무슨 지금 계약 위반입니까? 이게 지금 평가 기준을 정부가 왔다 갔다 하고 평가 정부가 철학이 없는 평가 사람들이 이 기준은 학교를 교육감이 만드는 흔들고 있는 것이고요. 것이지 무슨 계약 아니, 위반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계약 위반 문제가 토론하다 보니까 약속 위반 계약 위반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그래서 좀 잠깐만요. 예, 수험성 예. 교육을 위해서 자사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능력 있고 하는 아이들이 좀 갈 수도 있는 학교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능력 있는 자본가들, 교육의 철학을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육 자본가들이 좀 더 돈을 대고 학교를 만들어봐라 해서 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이분들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월성의 기본을 두어가지고 자사고를 만들어 놨는데 계약 위반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여기에 문제점이 생기면 우리는 그거를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무조건 없애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5년 동안의 네, 평가 예. 기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년의 기회를 준 거예요. 예. 거기서 계약대로 안 한 것이죠 이게. 예. 저희가 교육감마다 틀리잖아요 지금.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것이죠. 지역마다 다른 여건마다 아마 다릅니다. 이 부분이 네. 사실은 저희가 토론이 저도 쉽게 끝날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뜨거운 논제이기도 하고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학부모들이나 또 교사들이나 제학의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해가 틀린가? 네, 전국의 일반고가 2,400여 개, 자사고는 42개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인지 재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수준을 자사고만큼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